자, 현대시 2회. 일단 가작품 제목은 이육사의 황혼이야, 황혼. 이제 황혼, 뭐, 시간적 배경을 알려줄 수 있겠지, 그치? 일단은,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시적 대상이기도 하겠지. 자, 다음에, 나작품을 보니까, 나작품은 성의꽃. 아, 참고로 성의꽃이라는 꽃은 실제로 없어. 그렇지? 그럼 성의를 꽃에다가 비유한 편이야. 이렇게 비유를 했어. 꽃으로 비유한 편이다. 성애가 시적 대상이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은 받고 그 3번에 가나 관련된 보기가 있으니까 좀 볼게. 자, 가와 나는 특정한 속성을 지닌 중심 소재를 접한 경험에서 촉발된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대. 그러면 가작품은 이 중심 소재가 황혼을 봤을 것이고 나작품은 성의꽃을 봤겠지. 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다. 그러면 여기 밑줄 치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네. 자, 이때 가해 화자가 하는 상상은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해 다시 장소는 여러 곳이야. 그 중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간은 황혼의 시간이 되겠지. 자, 이런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해 이런 공간적 확장이 있다. 끊어주고 여기까지만. 나는 좀 이따가 따로 볼게. 자, 쓰면은 가작품을 들어가 보자. 자, 내 돌방에 커튼을 걷고 내 동그라미 치고 1인칭 편이니까 화자지? 화자. 그다음에 골방이니까 가로 묶어주고 공간적 배경. 커튼이 아니라 커튼이잖아. 밑줄을 쳐도 이건 표현 기법이 뭐가 되니? 그렇지. 시적 허용. 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지. 정성된 마음이다. 긍정적이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우리 맞아들인다라고 하는데 보통 맞아들일 대상은 사람이어야 되잖아. 지금 사용된 표현기법 뭐가 되니? 그렇지. 이거 의인어가 돼 있지. 자, 바다에 흰 갈매기들 같이도 흰 밑줄 치죠. 흰 색채어지.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러면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가로 묶어버리고 뭐뭐 같이 나왔으니까 상대 표기법은 지규일 것이고 그다음에 원건념은 뭐가 돼? 갈매기 원건념은 인간이 되는 거지. 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외로운 밑줄 치고 정서가 부정적이네. 그리고 사용된 표현 기법은 서리가 되겠지. 그리고 서리법이 사용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 기법이 사용된 거야? 영탄 그렇지. 영탄법까지 잡아주자.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서리는 영탄을 포함하고 있어. 자, 황후나 동그라미 치고 불렀으면 누가 되니? 시에서 청자 그렇지. 청자지. 의인화된 청자라는 거 잡을 수 있겠지. 자,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래서 부드러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촉각적인 심상도 느껴야 돼. 촉각. 그다음 내밀라니까 문장 유형은 무슨 형? 명령형이 사용됐지? 명령형도 사용됐다. 자,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춰보련다. 그리고 내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러면 너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려면 너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럼 너는 매개체로 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황혼이 있고, 그다음에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황혼의 품에 안긴 것이 있으면 이 화자의 입술이 황혼을 통해서 안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품에 안긴 것에게 입술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보기를 고려하자면, 연민, 그렇지.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연민의 정서를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지. 입술을 보낸다는 얘기는 연민을 보낸 거겠어. 왜?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외로운 존재였으니까. 자, 내려가자.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저 나왔으면 이거 뭘 느껴야 되니? 거리감 느껴야겠지, 거리감. 이그저 할 때 저라는 지시 표현은 멀리 있는 걸 나타내지 항상. 자,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밑줄. 그다음에 종소리는 밑줄 치고, 종소리니까 감각이 어느 감각이야? 청각. 점은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밑줄. 그다음에 시멘트 장판 위 그 수많은 수인들에게도 밑줄. 수인들이라면 죄수들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상대편 표현기법이 그렇지. 대꾸도 있고 또 그렇지. 열거도 되고 있지. 열거. 자,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다 외로운 존재들. 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밑줄. 다음에 아프리카 녹음 속 활쏘는 토인들에게라도 밑줄. 자, 이들에게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탄 입술에 맡겨다오. 그 지금 이 글의 화자는 되게 그 지구 반대편까지 상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 자, 내 5월의 골방이 아득도 하니, 일단 5월의 골방이니까 이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시간적 배경. 자, 아늑하니까 긍정, 부정. 긍정적이 되겠네. 왜 아늑해? 왜 골방이 아늑해졌어? 황혼이 비쳤으니까 그렇지. 황혼을 맞이했으니까 그렇지. 커튼을 걷고 아늑해진 거지. 자, 황혼아, 내일도니까 똑같은 거지.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푸른 또 밑을 주고 색채어지. 여기도 색채어. 자,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진 시냇물 소리 같아서 암암이 밑에 보니까 뭐 아른거리는 듯하게 혹은 뭐 깊숙하고 고요하게 이런 의미가 되겠지. 고요히 사라지기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가로 묶어주자. 이것도 직유지. 그리고 소리니까 이것도 청각 확인해야지. 자,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 문제가 다시 암암이 사라지는 존재지. 그렇지. 한 번 식으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뭐가 사라지고 뭐가 돌아올지 모르는지 주체가 안 나와 있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주체가 뭐겠어? 누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황혼이 그렇지. 이 주어는 황혼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자, 되었으면은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확인 보자. 가만 보면 돼. 자,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는 색채어 찾아볼 수가 있었지? 그렇지. 색채어 많이 있었어, 동그라미. 다음,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넨 형식? 맞았지? 그렇지. 황호나 하고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다음 3번,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가? 청각적 이미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뭐 있었는데? 그치. 뭐, 종소리도 있었고, 그렇지. 뭐, 시냇물 소리도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나와야 돼. 여기에 체크가 돼야 돼. 그래, 적절치 않은 것은 3번, 바로 답이 나오지. 자, 네 번째 보면, 명령문 사용되어 있었지. 그치. 맞고. 다음에,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 표현, 서리적 표현 있었지. 그렇지.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다. 자, 뒷장 넘어가서. 자, 그 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 우리 읽을 때 그 느가 있었니? 기억이 있었네. 시멘트 장판 위에 그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지. 그렇지. 외로운 존재들이야. 자, 그러면 1번. 분열된 화자의 또 다른 자, 당연히 지어주면 되겠고. 다음 2번. 윤리적으로 귀감이 될 리는 없잖아. 그렇지. 다음 3번. 고독을 위로해주는 건 화자가 고독을 위로해줘야 되는 존재지. 그렇지. 오히려 뒤밖에 있어. 다음에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드러낸 희망의 근거이다. 요 죄수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 화자가 떠올리게 된 대상이다.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 그렇지. 감옥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답은 5번 답이 되겠다. 자, 다음에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가해 화자가 커튼을 걷는 것은 중심 소재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경험을 위한 행위이다. 되겠니? 이게 가까이 접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납득이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고 있지. 맞아들이고 골방으로 맞아들이니까 가까이 접한다는 표현은 가능한 표현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가까이서 접한다 가능한 표현이고 동그라미. 다음 2번 가해 화자는 중심 소재가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느끼는 것 맞지? 그렇지. 부드러운 거 촉각적인 거 나왔어. 다음에 3번 활 쏘는 토인들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존재이다. 뭐 되지, 그렇지. 황혼에게 안긴 모든 것들에게 대해서 이제 연민을 느끼니까, 그렇지. 이것도 맞고 외로운 존재잖아 모두. 다음 4번 가에서 입술을 보내는 것은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한 행동이다.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것도 동그라미. 다음 5번 가에서 화자의 상상은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으로 공간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맞지? 그렇지. 이것도 동그라미 되겠다. 가마 관련해서는 다 적절한 표현. 자, 다음 나 들어가기 전에 맞아 읽자. 나는 제목이 성의 꽃이었지. 자, 나의 화자가 하는 상상은 동일한 공간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화를 통해 전개해. 다시 한번. 자, 동일한 공간이야. 공간은 동일하고 때는 다른 때이지, 다른 때. 여기 점유하던 존재들 떠올린 시간적 변환이 있다. 다른 때로 넘어가니까 시간적 변환이 있다. 자, 요거 가지고 나 작품 읽어보자. 재밌고. 자, 새벽 시내버스는 새벽 걸음 묶어주고 요거 시간적 배경이라면 시내버스는 요건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찬란한 치장 동그라미 치자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다니네. 차창에 있는 찬란한 치장은 뭐겠어? 이게 문제야. 어, 성의꽃. 그렇지. 성애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성애. 그렇지. 그래서 찬란한 치장의 원관념은 성애일 것이고 그러면 이럴 때 상대 표현기법이 뭐니? 은유법. 그렇지. 우리 원관념 대신 보조관념만 써도 그 은유법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자, 그리고 달린다, 뭐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제가 어떤 시제 형태가 사용됐어? 현재형을 통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겠지. 생생함. 자, 엄동혹한일수록 이때는 긍정, 부정? 부정적인 시간적 배경이 되겠지. 자, 이럴수록 선연인 선명히 이런 의미가 되겠네. 선명히 피는 성의꽃. 어제 가로 묶어주고, 시간적 배경 어제. 시간이 뒤로 들어갔지? 과거로 들어갔어.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쭉 열거되고 있네. 계속. 자,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얘도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서민 정도로 볼 수가 있어. 우리 국민들이지. 자, 이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여기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동그라미 치고 무엇이? 뭘 이렇게 표현했어? 성의꽃을 이렇게 표현했지. 긍정적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지? 번뜩이고 기가 막히고 아름다우니까. 나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화자. 무슨 전람회에 온 듯 가름 묶어주고 드시니까 사용된 표현 기법은 직유지.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데?
그렇지. 버스 안을 전람회라고 표현했지. 자, 전람회에도 온들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역시 차가운 아름다움은 성의꾼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성의.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 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무엇이? 성의가, 그렇지. 이 한숨과 숨결이 성의를 이룬 거지, 그렇지? 자,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본다. 고기 두 줄 꼽을까? 왜 뭐한 짓이니 이거? 성의 꽃잎을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보고 있어. 그럼 요 성의 요것에 대해서 화제의 틀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너희들이 이마를 대는 거 보통 누구한테 이마를 대니? 아직 연애 경험이 없어서.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에서 이마 대고 뭐 이러잖아. 그렇지? 애정이지, 애정, 그렇지? 이건 긍정적인 애정의 의미야.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이 있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야. 오, 이거 봐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린 푸석한 얼굴 밑줄 쳐보자. 푸석한 얼굴. 원래는 창에 비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어야 돼? 내 얼굴이 비쳐있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까지 읽어보니까 이건 누구의 얼굴이야? 오, 그렇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이 되는 거지. 친구의 얼굴, 그렇지.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 여기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요 창을 통해서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지. 친구를 해당하고 있어. 그리고 면회마저 금지됐다는 거 보니까 면회 금지는 보통 어디에서 있는 일이야? 감옥, 그렇지, 그렇지. 교도소에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왔던, 같은 생활을 했던 친구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친구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한 가지만 더 할게. 자, 친구 연대 지금 친구를 부르는 거야, 아니야? 친구를 지금 불렀어? 친구요! 불렀어? 아니지. 부르는 말이 아니지. 우리 혹격조사가 부름이 아닐 때는 이럴 땐 표현기법이 뭐라 그랬니? 영탄법 그렇지. 그래서 이건 돈호가 아니라 청자가 아니야 이거. 영탄법이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봐. 자, 우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한 색채를 찾아볼 수 있는가? 색깔이 있어 없어? 색채요. 없지. 선생님. 성애니까 색채요 아닌가요? 아니야. 성애는 색채 이미지로는 볼 수 있어. 특정 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색채 이미지라고 해. 색채어는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색깔을 얘기해, 색깔. 그래서 아니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맞고. 다음에 의인에 대한 청자에게 말고 내는 거 없지? 그렇지.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있었니? 없지? 그렇지. 청각적 이미지. 아니오여야 돼. 이것도 잘못 체크가 되지. 다음에 명령문. 없지. 그렇지. 다음에 의문형 종결 표현. 무엇이던가. 위에 보면 그러니 막막한 한숨이던가 정열의 숨결이던가 하는 의문형 표현들이 있었네. 그렇지. 자, 그럼 어쨌든 1번 문제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서 저기 2번에 5번만 보면 니은 친구여라고 하는데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로 볼 수 있지. 면회마저 금지됐으니까 적절한 표현 답 5번 맞다. 자, 마지막 3번 마무리하자. 자, 나의 화자가 1번, 3번, 1번. 나의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은 중심 소재를 가까이 접하는 경험. 맞니? 그렇지. 자리 왜 옮겨 다녔는데? 그렇지. 성의 꽃 구경하느라고, 그렇지. 성의 구경하느라고,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에 2번. 나의 화자는 중심 소재가 찬란한 속성을 지닌 것이다. 그렇지. 찬란하다고 했지. 동그라미. 다음에 3번.
나의 실업자는 가해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존재다. 가능하지? 그치, 연민의 정서. 뭐 막막한 한숨도 쉬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다음에 4번. 나에서 은밀히 만나는 것은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아니지. 돌아가 보자. 뭐라고 나왔니?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난 거지. 화자가 만났어? 아니지. 화자가 만난 게 아니라 이런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돌아오면 여기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라 볼 수가 없다. 그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다. 끝.